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세영 시의원님 만나러 왔어요. 황세영 시의원님 지역구가 저희 복산동 이쪽이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뵐게요. 요즘 청년들에게 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상당부분 박탈감을 드리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또 우리가 호된 해초를 맞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찾는 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강승복 회장님께서 저한테 몇 번 연락 와가지고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빨리 만났으면 했는데 또 의원님이 시간이 조금 안 되셔가지고, 그리고 또 5월달에 가정의 달이 껴버리니까 미리 좀 빨리 못 만난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울산에 보궐선거가 막 있고 이래가지고 보궐선거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하여튼 일단 제 탓으로 늦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미안해요. 안 돼요.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제가 되게 사실 이런 자리 생소해요. 왜냐하면 의보면 실체가 모호한 실체가 모호한. 맞아요. 대표성을 보기에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이후에 그게 이제 살아가야 될 주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걸 왜 우리 의회 들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한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을 부분이 있으면 또 지혜 모으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하고 네. 그게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모셨는데요. 일단 회장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모이자고 한 건 일단 뭐 아파트에 들어서는 건 아시잖아요. 저희가 센트리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 문제가 좀 가장 커요. 좋죠. 그래서 이게 거의 1인당 요즘에는 이 차량이 2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시나 아니면 중구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세대당 몇 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1.12대로 지금 네, 설계가 평균 5단지 평균. 1.12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2,655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1.12로 주차가 지금 2,665세대. 네네. 그럼 혁신도시보다 최근에 지은 것보다 조금 저 기준이 낮죠. 낮네요. 많이 낮죠. 네, 사실. 1.12 되면 1.12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한 대씩 적어도 작고도 조금 얼마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가정당 한 가구당 한 대씩 있는 데가 저희가 지금 위임장을 받고는 있는데 주차돼서 대충 조율을 해보면 그보다 높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주차난은 저희가 뉴스에 나오듯이 주차난이 그렇게 심해질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겠네, 그죠? 네. 오후 한 4, 5시 이래 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주차가 거의 다 꽉 찬다고, 일반 주차장은 거의 다 꽉 차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조합 측에다가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도 조합도 만나보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이 설계를 변경을 지금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반 분양자들이 모였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거의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할 때였어요. 분양을 받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합도 약간 뭐 조합장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최대한 중구나 시에서 이제 이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의원님을 만나는 거고. 시나 중구에서 네네. 주차 문제를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설계가 거의 10년이 넘은 아파트여가지고 이게 원래라면은 2018년도 거의 정비- 완공 끝나는 걸로 좀 들었었거든요. 정비계획 수립이 오래전에 됐지. 네,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설계, 또 외부적인 설계 자체가 요즘에 지어지는 이제 설계 최근에 이제 뭐 도면을 만들거나 하는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자재뿐만 아니라 내부 자재, 외부 자재 등등이 저쪽에 많이 미흡한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희 입주민들이 저희 일반 분양자들은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을 두고 아파트 청약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파트 센트리지라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넣는 부분이라서 조합이랑 저희랑은 쉽게 말해 조합은 이익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일반 분양자다 보니까 그런 목적이 없죠. 이익이죠. 이 아파트 지어진다 해서 우리한테 뭐 돈이 얼마가 더 떨어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설계 변경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도면이 혹시 뭐 법상 뭐 긴급 요청이나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행정 쪽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이 1655세대인데 지금 이제 계속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야 뭐 청약 당첨자들은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는지 알고 들어왔지만 또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정말 부동산의 정보만 듣고 와서 조금 이제 그 주차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야, 주차 문제만 아니면 비공호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계획 자체가 그렇죠. 네. 학군도 괜찮고 네. 트램 주요도 그렇죠. 트램도 중요- 5단지 앞쪽에 네. 번영로도 2호선 2호선이 트램 이용권이 들어오니까. 그게 또 번영로라고 하는 또 대로 맞습니다. 상당히 여기 보면 뭐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괜찮다. 충분히 괜찮죠.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주차 문제다. 그 주차가 지금 지하 1층으로 설계돼 있어. 2층으로. 지하 2층까지. 2층 아니면 또 세대마다 틀린데 단지마다 틀린데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하.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작아요. 주차 면적이 작아요. 3층까지 펴져 있어도 주차가 저희가 될 수 있는 면적이 크면 괜찮은데 저희가 넘겨받은 도면을 확인을 해보면 그 지하 3층까지 빠도 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아파트 2,600세대가 네. 탑상형으로 그냥 뭐 브릿지, 예를 들어서 브릿지가 아니고 그 뭐지 우리 테트라포트 비슷하게 삼각형의 집은 그 건물 짓는 뼈대 그 기둥 밑에 심어놓은 네. 기초 그 부분만 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공공용지는 지하가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필로티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필로티로 위에 이제 집이 2층부터 지어질 거 아닙니까 아파트?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파트 센트리지에 보면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다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 자체적으로 따로 뭐 건물을 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 저희가 사는 세대 밑에다가 지하 쪽으로 박아버리니까 그 부분까지 다 잡아먹게 되는 그 위치에 실질적으로 차를 대면 더 좋을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커뮤니티를 지하로 내려버리니까 그만큼 지하 3층까지 파져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건 조합 측하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 대표자들하고 네.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네요.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네. 그렇죠. 시에서 이제 어떤 방안이 없는가. 그렇죠.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일 텐데 네.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시라는 거는 행정이잖아요. 네. 행정은 공공적 서비스, 공공재에 의해서 예산, 그 세금이 투여되잖아. 네. 개인 사적 그렇죠. 어떤 그 용도에 하게 되면 네네네. 특혜가 특혜는 맞아요. 그건 할 수가 없고 네. 그건 뭐 대통령이 와도 못하는 일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뭐 시든 구든 그는 뭐 떠나서 할 수 네.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생각해낸 거는 지금 복산초등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그 지하 정도, 그리고 서덕출공원을 조금 더 이제 주차 공간을 늘리는 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전에 안용공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 주변 큰 도로 말고 내부 도로에 저녁에만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거기 복산초가 있어가지고 그 뭐지 스쿨존 때문에 주차를 원래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큰 도로 주변에 차를 저녁에만,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난 후에 저녁에만 댈 수 있게, 그리고 카메라 설치는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 전에는 차가 다 빠질 수 있게까지가 저희가 아직 아닌데, 이 안을 어떻게 보면은 중구청이나 시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다 오케이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복산초 지하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높이가 꽤 높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운동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산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약간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실제 한다 하더라도 네, 판단해도 만약에 중구청에서 그 자리를 돈을 받고 뭐 입주민들은 뭐 할인해줘도 무료로 해줘도 상관없는데 공공재로 쓴다 해도 실제 대수가 많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아파트 주변에 누가 요즘엔 다 이제 아파트 주변에 다 차 없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트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에도 세울 수도 없고. 저희 울산 사람들의 이제 그 특징 교대 근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울산만의 특징이긴 한데 그렇게 교대로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당직을 하고 퇴근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찾을 데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임장을 거두면서 저희가 주차 대수도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거의 70% 육박하게 다 교대 이상을 야, 들으세요. 1.1리는 옛날 지었을 때 기준이다. 맞아요. 심지어 그때 예, 지금 1.1리터도 저번에 중구에 안영 의원님 만나서 얘기했지만 1.1리터도 실질적으로 늘린 게 1.1리터. 지금 그 혁신도시 이런 데는 네. 거의 1.4 이거 안 됩니까? 애들은 1.45. 꽤 되는데 1.3, 1.4까지도 뭐 저희가 조사를 따로 안 해봤는데 보통 3 이상은 잘 없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0.06 자, 대당. 분명은 현상은 그렇고 네.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해결책을 조금 찾아보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아파트가 이제 지금 기초공사 중이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행정이 투입되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네. 뭐 예산을 투입해서 네.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운영상으로 이제 교육청과 스쿨 등등 협의를 해서 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네. 협의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네. 결국 애들 하교 이후, 그렇죠. 하교 이후 일정한 시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형태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 내부 도로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렇죠.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다시 뭐 얘기하지만 3번 안은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네. 지자체에서 중구청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운영 사항은 가능하다. 뭐 그거는 결국은 중구청이 결국 교통과 시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네. 내부적 시스템만 갖추면 또 그런 어려움은 해결하는데 뭐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제 그때 의장할 때입니다. 네. 의장할 때 이게 중국 산동 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조합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네. 요청이 와서 이거 혹시 저희가 뭐 찍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검토한 적이 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는 건 저기 있잖아요.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고요. 사진 찍으시죠.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게 이제 생활 SOC 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군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신청을 우리 시에 하면 네. 시에서 이제 구군에 50대 50으로 사업비 분담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생활 SOC 사업이라 해서 네. 아까 뭐 이제 산책을 하시죠. 네. 구군에서 일단 핵심은 구군에서 모든 걸 신청을 해야 돼요. 구군에서 이게 필요하다. 네. 사업을 신청해야 돼. 아. 시에서 구군 의사 듣지도 않고 아. 쉽게 구군이 수요에 대한 필요성도 없는데 네. 요청도 없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해주진 않는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구군에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네. 그 수요에 대해서 요청이 네. 시로 올라와야 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매칭해 주는 거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 회계가 60%고 시가 20%, 구가 20%에서 네. 요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얘가 어디 하고 있냐면 울산여고 지하주차장. 네, 그게 저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산여고 지하주차장.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네. 복산 초등학교 그러면 복산 초등학교 그럼 지을 때 하면 안 되느냐 할 때. 그렇죠. 할 때 하면 할 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할 때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특혜성. 복사 초등학교는 조업이라고 하는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 공적 시켜서 공공의 제하가 될 수 없는 거라.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복산초 지하를 팔려고 하면 검토했어요. 근데 준공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해야 된다. 이후에서 요구가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어질 때는 안 돼요. 주차난 때문에 네. 주차난을 해결하라. 아. 그래서 그 사항이 중구가 받아 안았어. 네. 중구가 보고 뭐 1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네.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안을 네. 시행을 하면서 네. 궁극적으로 이 해결 방안을 하려면 이걸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또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지하 주차장이 우부마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안전 대책이나 등등들이 이제 협의론이 진행되어서 교육청에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그 구분해서 그 안을 갖고 시로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단시간에 일단 최소 조건이 준공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입대위는 안 만들어져도 그때까지도 뭐 결국에는 조합이랑 그 저희 이배업이 같이 공존한 상태에서 같이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고. 하자마자 민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실제 포화 상태인지 네. 뭐 난구신지 그 안에 저 내부 도로가 차가 완전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가 완전 뭐 난리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주차는 심각하구나 빨리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그 주차 나는 데한 정확한 이제 수치가 또 나오고 맞아. 이제 그런 게 아마 나와요. 구청에서도 계속 조사하러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저 민원 넣는다 해도. 하죠. 아,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회장단에서 작전을 잘 짜야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르니.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의 이 전 단에서 시공사든 조합이든 얘기를 꺼낼 수 핵심은 있는 조합 쪽에다가 네. 어떻든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들을 네. 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요. 뭐 식사 시간도 뭐 지났는데 시간? 뭐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오셔서 고맙고요. 자주 봐요. 자주 네. 보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세영 시의원 다 잘 만났고요. 앞으로 저희를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만나고 싶을 때 많이 만나준다고 하니까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연락드려서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